안녕하세요. 김상태 원장입니다. 제가 여러 영상을 통해 진액이라는 것이 우리 몸의 어떤 부위에 있는 어떤 것이고 어떤 역할을 한다고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내 몸의 진액이 얼마나 고갈되어 가고 있는지를 건강검진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환자의 증상을 청취하고 복진이나 설진을 하는 방법으로 배를 직접 눌러보거나 혀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주로 진단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환자가 상열감이나 건조감을 호소한다든지 얼굴에 열이 뜨고 입이 마르고 눈이 건조하고 뻑뻑하고 심흉부 이상이 항상 뜨겁고 아니면 잠을 잘 못 자거나 쉽게 불안하고 두근거리거나 초조해야 한다든지 그리고 이런 불안감으로 인한 소화장애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종합해서 판단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건강검진 을 통해서도 진액 고갈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대부분 건강검진을 받기만 하시고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들으시면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병원에서 정상이거나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했더라도 진액 고갈의 측면에서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건강검진을 통해서 진액을 확인하기 위해 알아둬야 되는 3가지 검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위내시경 검사입니다. 위내시경 검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위내시경 검사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우리 몸을 직접 안쪽,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 식도, 위, 대장밖에 없습니다. 간 내시경, 신장 내시경, 심장 내시경 이런 거 전혀 없단 말이에요. 불가능하죠. CT나 초음파나 MRI 같이 음영으로밖에 확인할 수 없어요. 나머지 부분들은. 아니면 수술해서 절개해서 열어봐야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위 점막은 우리가 마치 피부를 관찰하듯이 들여다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검사만 받아놓고 그래서 그 진단 결과만 띡 받아놓고 내 위 점막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직접 확인을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내시경 검사를 받으시면 반드시 내시경 CD를 받으시고 한번 살펴보세요. 컴퓨터에 CD 넣으면 자동 실행되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그러세요. 내가 그거 본다고 뭘 알겠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위점막은 마치 피부 조직과도 굉장히 유사해서 전반적인 위점막의 건조감이나 전반적인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 딱 봤을 때 그 사람이 피부가 굉장히 곱다, 피부가 거칠거칠하다 이런 거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시 화면을 띄워드릴 테니까 이 위점막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시고 비교적 정상화된 점막의 상태는 어떤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화면에 이렇게 띄워드린 부분이 있는데 자, 이렇게 충혈된 부분들이 있죠. 이렇게 점점이 충혈되고 거칠거칠해 보이는 부분들 약간 울긋불긋하기도 하고요. 이런 게 다 염증인데요. 이런 염증이 지속되고 반복되면 만성화돼서 이렇게 조직이 변형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궤양의 흔적일 수도 있고요. 장상피화생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인은 결국은 이 주변에 염증들이 계속 지속되면서 이 부분도 염증이 있었겠죠. 계속 지속되면서 이 부위에 진액이 계속 고갈되고 조직이 쪼그라들면서 변형이 된 결과인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점막은 뭐냐? 이게 이제 비교적 복구된 점막인데 전체적으로 색이 균일하고 융기되거나 쭈글쭈글해지거나 한 그렇게 변형된 부분이 없는 점막이 비교적 정상적인 점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한번 살펴보실 때 내 위점막이 어떤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또 이 화면을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점막이 전반적으로 울긋불긋하기도 하고 마치 피부가 딱 찢은 것처럼 거칠어지고 우툴두툴해요. 아토피 심하면 그 피부가 두터워지는 태선화된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이렇게 위점막의 진액이 빠지면서 변형이 일어납니다. 이 부위가 복구돼서 정상점막에 비교적 가까워진 것이 오른쪽 사진이고요. 피부가 우툴두툴하거나 거칠고 건조한 것을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듯이
내시경은 카메라 렌즈 통해 직접 확인하는 거라 이 진액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 이제 위저부 사진인데 위점막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죠. 이 안쪽에 혈관이 다 도드라져 보이고 점막이 엄청나게 얇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이 부위는 위축이 좀 잘 일어납니다. 이분은 이제 다른 부위에 위암이 있는 환자의 내시경인데요. 위암이 있는 부위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어서 따로 보여드리지는 않고요. 이 위저부가 이렇게 위축된 게 사실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한 7년, 8년, 10년 이상 됐습니다. 만약에 위암까지 진행이 됐을 정도면. 그런데 이제 오래전부터 이런 진단, 위축성 위염이죠. 이런 진단을 받으셨을 텐데 그때 당시에 이제 위염은 누구나 있는 거니까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위축성 위염이라도 위축의 정도가 약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굉장히 심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시경 CD를 받아서 직접 한번 들여다보시고 내 위점막의 상태가 똑같은 위축성 위염이라도 얼마나 위축이 심한지 그런 걸 한번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눈으로 직접 확인한 거라 더 식생활 습관이나 관리를 할 의지가 생깁니다. 만성위염은 일단 커피를 끊거나 매운 음식만 끊어도 좋아지고요. 나 매운 음식 안 먹는데요 하시는 분들, 한국인이라면 이 김치 조금만 먹어도 매운 음식 드시는 겁니다. 거기에 찌개 같은 것까지 드시면 전 세계 평균보다 비교적 훨씬 맵게 드시는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술, 담배를 하시면 그거 끊으면 좋아지는 거는 정말 당연한 거고요. 많은 분들이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 진단 받고 술 1년 끊어봤어요. 그런데 진단이 똑같이 나와서 소용없구나 하고 다시 술 마셔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 내시경 살펴보면 비록 진단은 똑같이 나왔을지 몰라도 술 끊은 다음에 더 좋아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제 이렇게 정도가 있으면 여기까지는 장상피화생이라고 치고 여기부터는 위축성 위암이라고 치면 첫 해에 이 정도였는데 술 1년 끊고 한 이 정도까지 좋아진 거예요. 근데 내시경 자체는 안 살펴보고 똑같이 장상피화생 진단 받으니까 환자분은 속상하고 좌절하고 이게 안 낫는구나 하고 그만두시는 거죠. 사실 더 몇 년 더 끊으면 여기까지도 내려갈 수 있고 더 호전이 될 수도 있는데 말이죠.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니라 이 화생성 변화를 메타플라지아라고 하는데 메타플라지아는 교과서적으로 리버시블하다고 나와요. 가역적이다. 복구가 될 수 있다. 여기서 더 진행돼서 디스플라지아로 가야 복구가 어렵다고 나옵니다. 디스플라지아는 이제 이형성증이나 더 심해지면 이제 암에 해당하는 것이 high grade dysplasia입니다. 그래서 위내시경 검사를 소중히 여기시라. 이게 직접 눈으로 본다는 게 굉장히 큰 거다. 만약에 폐 내시경이 가능해서 폐에서 이렇게 조직도 쉽게 뗄 수 있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보기엔 금연율이 엄청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담배를 다들 끊으실 거예요. 왜냐면 오래 담배 핀 분들 폐를 들여다봐서 폐세포 까매진 거 보고 폐의 세포가 편평상피화생이라고 하거든요. 변화가 일어나는 게. 그런 거 보여주면은 담배 다 끊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폐라는 조직은 그렇게 볼 수가 없으니까 건강검진 때 엑스레이 정도 찍고 엑스레이 검사상 정상이니까 담배 피우시는 분들 별다른 경각심을 안 가지고 그냥 계속 피우시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위내시경을 통해서라도 내 몸에 진액이 얼마나 빠져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위에 진액이 빠져 있으면 사실 내 몸의 다른 부위에도 어느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내 몸의 진액고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 검사는 뭐냐면 바로 국가건강검진의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는 청력검사입니다. 청력검사.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귀는 진액의 보고예요. 귀 안쪽의 구조는 굉장히 세밀하고 복잡하고 그 안에 림프액이 항시 미세하게 조절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교한 기관이에요. 그런데 청력이 저하됐다? 그러면 이 깊은 곳에 아주 정밀한 진액까지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노화가 많이 진행되면 누구나 청력이 나빠지는데 다들 아시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얘기할 때 큰 소리 내야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요즘 보면 30, 40대도 청력 저하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상생활에서
큰 지장이 있거나 한 건 아니고 본인도 잘 의식은 못 하는데 막상 검사해 보면 오른쪽 왼쪽 청력 수치가 다르거나 양쪽 다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나오는데요. 이런 경우는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조기 청력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이 이제 과로나 수면 부족인데요. 과로하다가 내가 돌발성 난청이 왔다. 반드시 빨리 치료받으셔야 돼요. 스테로이드 치료인데 돌발성 난청 오면 스테로이드 치료 받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영구적인 청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치료 괜히 2일, 3일 미루지 말고 발생한 날 바로 받으십시오. 그때 치료 안 받으면 청력이 뭐 이만큼 있던 게 요만큼 떨어지고 그런 거 몇 번 오면 젊은 나이에 막 청력이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왜 큰일이냐면 청력이 저하된 것이 진액이 빠진 결과이기도 하지만 청력이 저하되면서 추가적으로 뇌에 전달되는 청각 자극이 줄어들면서 해당 부위 뇌세포가 그만큼 활용이 안 되어서 뇌세포의 퇴화가 촉진되고 치매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2023년에 미국 의사학회지 자마라는 굉장히 유명한 저널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대규모 연구 결과가 실렸는데 2011년부터 2,413명의 65세 이상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난청이 치매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중등도 이상의 난청이 있는 경우 치매 위험이 대폭 높아져요. 얼마나 높아지냐면 1.6배가 높아져요. 60%가 높아지는 거죠.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각 자극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그 뇌세포가 활용이 안 되면서 그 부분에 퇴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이 연구 결과에서는 그럴 경우 이제 보청기를 착용을 하면 치매로 진행되는 확률이 32% 정도 감소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보청기를 써서라도 뇌에 전달되는 자극을 회복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청기의 경우 안경만큼 그 교정이 용이하거나 쉽게 사용하거나 접근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귀는 그냥 아끼는 게 최선입니다. 시력은 조금 저하돼도 뭐 안경이 워낙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교정기구로 퍼져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걱정은 없어요. 뭐 물론 눈도 엄청나게 중요하죠. 근데 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게 아니라 내가 매년 혹은 2년에 한 번 청각검사해서 조금이라도 수치 떨어져 있다. 그럼 굉장히 내가 지금 과로한 상태구나. 내가 몸 아껴 써야 되는구나. 다른 방법이 없어요. 30대, 40대부터 보청기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검사 중에 또 하나 있는 것이 당화혈색소 검사입니다. 당화혈색소 검사는 앞에 두 검사와는 다르게 국가 기본검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본검진에 포함되어 있는 건 이제 공복혈당 검사인데요. 당화혈색소 검사를 추가 비용을 내서 추가하셔서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당화혈색소 검사는 지난 2-3달 동안의 내 혈당의 변화 추이를 평균을 낸 검사인데요. 당일 컨디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공복 혈당에 비해 당뇨를 예측하는 인자로서 좀 더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공복 혈당과 연계해서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이면 당뇨, 5.7에서 6.5 사이면 당뇨 전 단계로 보고 그 이하면 정상으로 보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이 5점대 중반, 그러니까 한 5.4에서 5.6 정도의 당화혈색소를 과연 정상으로 보는 게 맞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화혈색소가 이 정도 수치가 한 10년, 20년 그 이상 지속되면 그 사람이 나중에 당뇨가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것이죠. 그럼 이게 진액고갈과 무슨 상관이냐면 이렇게 혈관이 있고 여기 이렇게 세포들이 있으면 혈당이 높은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여기 혈액이 흘러야 되는데 여기가 걸쭉한 혈액이 흐르는 거예요. 혈당이 높은 상태라는 게. 그럼 혈액이 걸쭉하고 막 끈적끈적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세포 안으로 영양분을 넣어줘야 되는데 걸쭉하고 끈적끈적하니까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세포나 그 조직이 제대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진액이 고갈되어 갑니다. 그래서 당뇨가 나중에 조절이 안 되면 당뇨 환자들 나중에는 근육이 쫙쫙 빠지거든요. 관리가 되는 분들은 안 그렇지만 결국은 말기 쪽으로 가면은 근육이 다 빠져버려요.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당뇨가 아니더라도 혹은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당화혈색소가 한 5점대 중반을 계속 유지한다는 건 뭐냐면 평소에는 괜찮아도 식사 직후에는 혈당이 확 올라서 여기가 걸쭉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그 시간대가 은근히 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당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어주는 능력이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고 나중에 이 세포나 조직들은 진액고갈의 상태에 더 노출이 되기 쉽겠죠. 그래서 국가기본검진 받으실 때 꼭 당화혈색소 검사를 추가하시고요. 그게 정상이 나왔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몇 해 연속 5점대 중반이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관리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당화혈색소 검사의 의미는 혈액이 원활하게 돌아야 내 전신에 진액이 공급이 될 텐데 걸쭉한 혈액이 도는 시간이 당뇨 환자만큼은 아니지만 내가 조금 기네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당화혈색소 검사라는 겁니다. 5점대 중반이 나온다는 게. 그리고 당화혈색소만큼 중요한 검사가 또 하나 있는데요. 이건 국가검진에서 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식후 혈당을 검사하는 거라서 우리 건강검진은 다 공복에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체열에서 혈당을 검사할 수 있는 기기를 하나 구비하셔서 1년에 한 10번 정도라도 식후 1시간 내지 2시간 혈당을 재보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혈당 검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요거와 관련해서는 제가 과거에 요 영상을 지금 띄워드린 요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 놓겠습니다. 요새는 건강검진을 정말 자주 하시고 많이들 하시는데요.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을 하실 때마다 그냥 대충 넘어가는 분들이 많으신데 각종 검사의 의미를 잘 파악을 하시고 그 수치를 확인할 때마다 생활 습관을 개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정상, 두 번째 해는 정상이거나 뭐 특별한 조치 필요하지 않음, 세 번째는 똑같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네 번째, 다섯 번째 가다가 결국은 10번째 해에 암이 발견됐어요. 물론 매년 검사해서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다면 행운인 것이고 만약 이렇게 안 했으면 조기에 발견 못하고 조금 몇 년 지나서 발견할 수도 있으니까 좋은 것이지만 사실 우리가 매년 혹은 2년에 한번 건강검진을 받는 목표가 암을 조기에 발견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사실 애초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 이 더 크잖아요. 당뇨가 처음 걸렸을 때 걸리자마자 약을 먹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당뇨로 진행되지 않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정상으로 나오면 다 괜찮다고 판단하시고 거기서 현재 내 몸의 객관적인 상태에 대해서 더 알아보지 않으려고 하신 경향이 있어서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제가 위내시경을 통해서 진액 빠진 걸 잘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장내시경도 그만큼 중요하느냐? 장내시경도 당연히 40세 이상이면 뭐 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받으시는 게 중요한데 장내시경은 그 부위를 살펴봄으로써 진액이 빠졌는지를 파악하기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장은 수분을 재흡수하는 구간이라서 장 점막 자체는 내가 아무리 노화되고 해도 그 부분은 사진 보면 항상 좀 촉촉해요. 뭐 40대, 70대 비교해도 그 촉촉한 정도가 크게 차이가 나는 곳이 아닙니다. 반면 위내시경은 내가 30대라 하더라도 엄청 매운 음식 많이 먹고 위장 관리 안 하면 벌써 엄청 노화되어 있고 거칠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위를 통해서는 더 직관적으로 내 몸의 진액고갈을 확인할 수 있어서 위내시경을 강조를 한 것입니다. 자, 이제 평균 수명이 굉장히 길어진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받는 건강검진에서의 정상 범위라는 것이 정말 정상 범위인지는 사실 모릅니다. 시대가 달라지면서 그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당화혈색소 수치 같은 것도 아마 앞으로 정상 기준이 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내시경에서 점막에 위축이 발생했다. 내가 진액이 많이 고갈된 상태구나. 진액을 보충할 수 있도록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술, 담배, 커피, 매운 음식만 끊어도 몇 년에 걸쳐서 조금씩 좋아지거든요. 그거는 분명합니다. 제가 수많은 사례들을 봐왔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잘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잠실의 진료실에서 김상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